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배열을 배웠었습니다. 배열은 변수를 묶어서 정의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학생 1의 점수를 스코어 1, 학생 2의 점수를 스코어 2, 학생 3의 점수를 스코어 3, 4의 점수는 4, 스코어 4 이렇게 여러 개 비슷한 성질을 가진 변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스코어 4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스코어라는 변수 이름을 가진 변수를 총 4칸짜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쌤이 이렇게 학생 4명에 대한 점수를 주차별로 너네가 얼마나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나 궁금해서 1차 점수, 2차 점수, 3차 점수 이렇게 해서 또 관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4칸짜리를 스코어 1에 1주차짜리를 4칸, 또 2주차짜리 또 4칸, 3주차짜리 4칸 이렇게 하면은 지금 4칸짜리가 몇 개가 선언이 된 거죠? 3개가 선언이 된 거죠. 근데 3개까지는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4개, 5개, 6개, 10개 이렇게 되면은 또 너무 관리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또 이 배열 1차원 배열을 묶어서 또 한 번 더 묶어가지고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스코어 스코어 3하고 4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4칸짜리 배열을 3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선언할 수가 있고 요거를 뭐라고 하냐? 2차원 배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열. 자, 그러면은 이 2차원 배열을 어떻게 선언을 하느냐 살펴보시면요. 1차원 배열이랑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냐? 몇 줄을 할 거냐? 요거를 또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스코어를 4칸짜리를 3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자료형, 일단 정수형으로 할 거여서 int 하고요. 배열 이름, 스코어라고 얘기를 할 거고 행 크기, 행이 몇 줄, 열 크기는 몇 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 3줄짜리를 4칸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는 하고 내가 값들을 쭉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2차원 별의 생성 규칙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읽어봅시다. 자, 주어진 크기만큼의 행 곱하기 열의 2차원 공간이 만들어진다. 라고 아까 행은 그냥 줄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은 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네, 행열의 인덱스는 1차원 배열과 똑같습니다. 1차원 배열의 인덱스 몇 번부터 시작하나요? 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n개까지 했다면은 n-1 크기 마이너스 1까지의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배열을 선언할 때 배열의 크기는 무조건 선언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생략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2차원 배열에서는 행 크기를 생략하면은 이게 내가 주어진 값의 개수를 세려서 추측해서 생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원 배열에서 스코어 3개가 아니고 배열의 크기를 안 정해주고 내가 여기에다가 1, 2, 3, 4라고 하면은 몇 칸짜리? 4칸짜리 배열이 만들어졌는데요. 2차원 배열에서는 스코어 행 크기 생략하고 나는 3칸짜리 할 거다 라고 하고 1, 2, 3, 4, 5, 6 이라고 이렇게 생성을 해주면은 지금 몇 칸짜리? 3칸짜리 몇 줄이 만들어져요? 2줄이 만들어서 이 자동으로 행 크기는 2가 생성이 된다 라고 하면 됩니다. 또한 크기보다 작게 초기화 시
그러니까 내가 3,4짜리를 만들어줬는데 내가 그럼 총 몇 개가 들어가요? 12개의 자료가 들어가는데 내가 3개만 일단 입력을 했어. 그러면은 빈칸에는 0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int a 2,3 이렇게 2 곱하기 3짜리를 만들었으면은 이렇게 3칸짜리 2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0부터 시작해서 크기 마이너스 1까지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줄은 인덱스가 0번째, 여기는 1번째, 여기는 2번째, 여기는 0번째, 여기는 1번째입니다. 그래가지고 인덱스는 얘는 0,0, 얘는 0,1, 얘는 0,2. 그러니까 0번째 줄에 0번째 칸, 0번째 줄에 첫 번째 칸, 0번째 줄에 두 번째 칸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줄은 A 1,0, 얘는 A 1,1, 얘는 A 1,2, 얘는 첫 번째 줄에 0번째 칸,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칸,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칸 이렇게 인덱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2차원 배열은 어떻게 선언을 하고 또 초기화를 할 수 있는가?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A 2,3 이거를 만들어서 지금 보면은 여기 A 0,0, A 0,1 자, 이렇게 인덱스들이 주어지죠. 그러고 나서 옆에 초기화한 걸 보면은 중괄호를 열어서 값을 주는데 얘는 중괄호를 한 번 더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첫 번째 중괄호 얘는 내가 첫 번째 줄에 들어갈 데이터 그리고 닫고 또 콤마를 구분을 해가지고 두 번째 중괄호는 내가 두 번째 줄에 들어갈 데이터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1은 어디에? 여기 2는 여기 3은 여기 4는 여기 5는 여기 6은 여기 이렇게 해서 각각 어떻게 1, 2, 3, 4, 5, 6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다음 초기화한 걸 살펴보면요. 우선은 A 3, 3 곱하기 4 그러니까 3줄짜리 2칸짜리 3줄의 배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A 0,0 여기는 A 0,1 여기는 A 1,0 이렇게 이제 배열의 인덱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줄 구분 없이 데이터를 쭉 늘어났죠. 그러면은 얘가 첫 번째부터 차례대로 들어갑니다. 얘는 여기, 얘는 여기. 그러고 나서 얘는 어디 가요? 그 다음 줄 1로 갑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얘는 여기.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네가 찾아간다고 이 왼쪽 위에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네,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순서대로 값이 들어갑니다. 네, 다음을 살펴보면요. 얘는 지금 행 크기가 모릅니다. 행 크기가 안 정해졌고요. 칸은 두 칸짜리를 그 배열을 만들려고 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데이터를 봤더니 몇 개 들어갔어요? 5개를 줬습니다. 그럼 몇 줄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순서대로 집어넣어 보면은 여기에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니까 총 몇 줄이 만들어져요? 3줄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행 크기는 자동으로 3이 묵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 채우고 나서 지금 여기 한 칸은 비었잖아요? 이 빈 칸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들어갈까요? 우리 크기보다 작게 초기화하면은 빈칸에 뭐가 들어간다 했냐면 0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걸 보면요. 자, 얘도 봤더니 행 크기는 모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 칸은 3칸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또 얘는 중괄호를 또 써줘 중괄호와 콤마를 이용해서 지금 줄을
명시를 해줬어요. 몇 번째 줄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줄에는 얘가 들어가고 두 번째 줄에 얘가 들어가고 세 번째 줄에 얘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행 크기는 총 몇이 될까요? 몇 줄짜리? 세 줄짜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첫 번째 줄에 1 넣으라 했으니까 여기는 1, 두 번째 줄에 2, 3, 세 번째 줄에 4, 5, 6 넣으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빈칸들이 생기는데 이 빈칸은 뭘로 채워준다고요? 0으로 채워집니다. 인덱스는 얘는 각각 얘는 0,0, 얘는 0,1, 얘는 0,2. 그 다음 줄에는 1,0, 얘는 1,1. 이렇게 인덱스들이 생성이 되겠죠. 자, 2차원 배열은 이렇게 1차원 배열과 비교를 해가지고 비슷한데 얘는 줄까지 생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표를 하나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반복문을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 반복문으로 while문이랑 do while문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되짚어 보면요. 자, while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선은 while 위에다가 내가 쓸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들어와서 while 안에 조건을 보고 조건을 비교한 다음에 할 일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조건이 그 i가 5보다 작을 때인데 i를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얘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없게 되면은 썸에다가 i를 계속해서 더하는데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i를 변화시킬 변화문이 필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면은 나오게 됩니다. 이게 while의 기본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따지고 보면 이렇게 왼쪽처럼 안쪽의 순서도처럼 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초기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비교할 그 변수들을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초기화. 여기가 따지고 보면 초기식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초기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옵니다. 조건을 비교해요. 그럼 여기가 조건이 되죠. i가 5보다 작냐? 그리고 내려와서 참이면은 할 일로 내려오고요. 거짓이면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 i가 1이었으니까 1이 5보다 작죠. 그럼 참이니까 내려옵니다. 할 일로. 할 일, sum 플러스는 1, i. 그러니까 sum에다가 i를 더해서 넣으라고 해요. sum은 현재 0이고요. 그러면은 얘는 0 더하기 1이니까 sum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할 일이 끝나면은 내 조건이 였던 이 변수를 변화시킬 증감식을 씁니다. 증감식. 그래서 i 뿔뿔. 그리고 이제 끝나면 다시 올라가서 조건 비교하고 참이면 내려와서 이 할 일들 하고 올라가고 이제 i가 5보다 작지 않은 순간이 오면은 얘가 어디로 나와요? 여기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반복문의 기본 구조였어요. 이 문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풀어볼까요? 자, 우선은 i를 하나 만들었고요. i는 1입니다. sum도 하나 만들었죠. sum은 0이에요. 그러고 나서 while i가 5보다 작냐? i는 현재 1입니다. 작죠? 들어옵니다. 네, sum 풀른 i. 그러니까 sum에다가 i를 더해서 넣어라. sum은 0, 현재 0이고 i는 1입니다. 그럼 0 더하기 1을 해서 어디에 넣어요? sum에 넣습니다. sum은 1이 되고요. 그리고 i 뿔뿔. i는 1 증가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갑니다. 자, i는 이제 2죠. 그러면은 2가 5보다 작습니다. 내려와요. 썸에다가 i 풀른 i.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1 더하기 2를 해야 되죠. 그럼 썸은 이제 3 되고요. i 뿔뿔. i는 3. 자, 다시 올라가서 비교합니다. 3이 5보다 작냐? 네, 참이죠.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썸. 3 더하기 3. 썸은 이제 6이 되고요. i 뿔뿔. i는 4가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4가 5보다 작냐? 네, 참입니다. 자, 6 더하기 4 해서 썸에다가 10. 그리고 i 뿔뿔.
i는 5가 돼서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은 자, 5가 5보다 작냐? 어떻게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로 빠져나와서 printf %d, %d i, sum 이렇게 출력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 잘 모르겠으면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while 구조가 이렇게 됐었죠. 자, 초기식, 조건, 할 일, 증감식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거를 단 두 문장으로 바꾼 이제 반복문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for고요. 자, while문의 구조를 봤더니 일단 초기식, 조건, 증감식이 항상 필요하더라 라고 해서 이 세 개를 하나로 합친 이렇게 포문이 등장을 해요. 이 구조를 살펴보면요. for하고 이 소괄로 안에 원래 우리 조건만 들어갔어요. 이 소괄로 안에. 근데 이 세 개가 들어갑니다. 초기식 그리고 뭘로 구분해요? 세미콜론 그리고 조건 세미콜론 그리고 증감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괄호를 열고 내 할 일 쓰고 괄호 닫습니다. 그럼 이 포문에 그 순서는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while문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순서 돌아간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 while문에서 초기식 첫 번째로 하고요. 조건 비교하죠. 그리고 할 일을 하고요. 그리고 증감식을 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조건으로 올라가죠. 이 포문도 우선은 초기식을 첫 번째로 해주고요. 조건은 비교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할 일을 하러 가요. 할 일이 끝났으면 괄호가 닫혔으면 이제 증감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갈까요? 우리 증감식 끝났으면 어디 갔어요? 조건을 다시 가도 얘도 똑같습니다. 증감식 끝났으면 일로 가요. 5. 그러고 나서 이제 조건 while문 조건 비교해서 또 참이었으면 어디 가요? 네, 할 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얘도 다시 6.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요. 우선은 첫 번째는 초기식을 하고요. 색깔 똑같네. 초기식을 하고요. 조건을 비교해서 할 일을 한 다음에 증감식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증감식이 참이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조건 비교, 할 일하고, 증감하고, 조건 비교하고, 할 일하고, 증감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자세하게 봅시다. 자, 우선은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 샵 인클루드, 메인 얘네들은 일단은 안 읽어 봐도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내려와서요. int a6 이게 뭐죠? 자, 배열을 하나 만들었어요. 몇 칸짜리? 6칸짜리 배열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A라고 지어줬네요. 그러면 A고요. 인덱스 어떻게 들어가요? 0번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되죠. 5번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값들은 순서대로 들어가죠. 1, 5, 1, 2, 7, 5.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옵니다. 4, 뭐부터 하라고요? 초기식 먼저 합니다. 얘는 i를 하나 만들었네요. i는 일단 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해요? 조건 비교합니다. i가 6보다 작냐? 참이죠? 내려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이 두 줄이 다 할 일이에요.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두 줄이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할 일을 봤더니 if 조건문이 있네요. 그럼 이 조건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지금 비교는 여기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리죠. 자, 왼쪽부터 보면은 i 플러스 1% 2. 그러니까 i가 현재 0이고요. 그럼 0 더하기 1% 2. 이게 뭐였죠? 1%2가 뭐였냐면요. 자, 우리가 5 나누기 2를 하면은 그 결과값은 어떻게 나오죠? 소수점 없이 목과 나머지로 나누면은 우선은 몫은 2가 되고요. 땡땡땡 나머지는 1이 나옵니다. 그럼 이 퍼센트는 누가 알고 싶은 거라고요? 얘를 알고 싶은 게 퍼센트였습니다. 얘는 누가 나와요? 이 슬러시 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 나누기 2를 한 그 나머지는 몇일까요? 1 나누기 2를 하면은 몫은 못 나누죠? 0이 되고요. 나머지는 1이 되죠. 그러니까 1% 2는 1이고요. 그게 1과 같냐라고 물었어요. 같나요? 다르죠? 그러면은 이거 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이제
내려왔더니 갈로 끝. 그럼 어디로 올라가? 이 I 뿔뿔로 올라갑니다. 그럼 I 뿔뿔 하면 I는 1. 그리고 이제 어디 가요? 옆에 여기 비교합니다. 자, 1이 6보다 작냐? 맞습니다. 참이죠. 그러면은 내려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I 플러스 1. 그러니까 1 더하기 1. 2% 2. 2를 2로 나눈 나머지. 자, 2를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자, 몫은 1이고요. 나머지는 0이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0이니까 그게 0과 같냐? 참이죠. 그러면은 아래 문장 실행. print f %d a i. 그러니까 a에 i 번째 있는 것을 출력하라 하네요. i가 지금 1이니까 요거 출력하라고 하네요. 5 출력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와서 끝이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 올라갑니다. I 뿔뿔, I는 2. 그러고 나서 조건 비교. 2가 6보다 작냐? 참이네요. 그러면은 내려옵니다. 자, I는 2니까 2 더하기 1, 3% 2. 자, 3을 2로 나눈 나머지. 자, 3을 2로 나누면 몫은 1이 되고요. 나머지는 1이죠. 그러면 결과는 1이고요. 그게 0과 같냐고 묻고 있습니다. 같나요? 네, 거짓이죠. 이게 안 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I 뿔뿔. I는 3. 그리고 다시 또 비교합니다. 자, 3이 6보다 작냐? 참이네요. 내려와요. 그리고 자, I 비교합니다. 또 I는 3. 3 더하기 1. 4% 2. 그러니까 4를 2로 나눈 나머지 0이죠. 그게 0과 같냐? 같습니다. 실행하죠. printf %d ai. i는 지금 현재 3이고요. a의 세 번째 거. a의 세 번째 거 누굽니까? 2죠. 2 출력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i 뿔뿔. i는 4가 되고요. 자, 4가 6보다 작냐? 참이네요.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i 5% 2는 이제 1이니까 이거 안 하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I 뿔뿔. I는 5가 되고요. 5가 6보다 작냐? 참이니까 내려옵니다. 그리고 I 더하기 1. 6% 2는 0이죠. 그러니까 0과 같으니까 아래 문장 실행. A의 I 번째, 다섯 번째 거. 다섯 번째 5네요. 그럼 5 출력하고요. 그리고 나오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I 뿔뿔. I는 6이 되고요. 6이 6보다 작냐? 이제 거짓이죠. 그럼 어디로 가요? 이제 포가 열었던 여기 괄호로 가서요. 나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쭉쭉 나와서 프로그램은 끝이 됩니다. 그리고 쌤이 요거 자료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시연어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너네가 너무 어렵다고 어렵게 나왔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렵다? 그러면 뭐 이중포문도 나오고 막 그랬을라나? 2차원 배열 나오고 그랬을라나 싶어가지고 문제를 상당히 어려운 수준으로 좀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또 최근에 어떤 분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걸 봐서는 지금 준비해온 이 정도 수준의 문제들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풀어볼 사람들은 풀어봐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물론 풀어봐가지고 이걸 풀 수 있으면은 아주 좋겠죠. 그러면은 시험장 가서는 훨씬 쉬운 문제가 나올 테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는 있겠는데요. 이 문제들의 답만 대충 알려주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문제의 답은 6 띄우고 15고요. 그 다음 거는 16, 그 다음 거는 4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여기 옆에 있는 이 문제들은 꼭 안 풀어봐도 되고요. 만약에 풀어봤으면 답을 한번 비교해보고 답이 만약에 틀렸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쌤한테 한번 물으러 와도 되고요. 물어보세요. 어쨌든 근데 이거는 안 풀어봐도 되는데 내가 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싶으면은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